김수아는 항상 건강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겼으며 운동보다는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명 경고 신호가 그를 찾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속된 가벼운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그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가까스로 병원 침대에 누워 각종 검사를 받으며 그는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의사는 그에게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식단의 변화였다. 이제 그는 기름진 음식과 가공된 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닭가슴살과 같은 흰 살코기 또는 생선을 섭취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그를 괴롭혔지만 점차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는 요리 강습을 등록해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건강한 재료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이 그의 새 취미가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운동이었다. 김수아는 항상 운동을 싫어했지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처음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다. 그런 작은 변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산책이 익숙해졌을 때에는 주변의 헬스장을 찾아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 후 땀을 닦으며 느끼는 상쾌함과 성취감은 그를 점점 더 열정적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김수아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술과 안주로 해소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방법 대신 명상과 호흡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면 깊게 호흡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한 지 1년이 지나고 김수아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의 노력은 수치로 증명되었고 의사는 그의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극찬했다. 그는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었고 많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며 그들 역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독려했다. 김수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회복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심혈관 건강의 중요성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전달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에 무관심했던 나였지만 어느 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건강에 대한 진지한 경고를 받았다.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그리고 만성 피로까지 의사는 나에게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 충고를 계기로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기 시작했다.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은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자료를 뒤적이던 중 나는 슈퍼푸드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슈퍼푸드란 체내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일컫는다. 여러 연구 결과와 기사들을 참고하여 나는 내 식단에 포함시킬 슈퍼푸드 베스트 5를 선정하게 되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퀴노아였다. 세계 여러 지역의 건강식 목록에는 언제나 퀴노아가 빠지지 않았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며 글루텐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었다. 퀴노아를 처음 먹던 날에는 신선한 샐러드 위에 살짝 얹었다. 고소한 맛이 다양한 채소와 잘 어울렸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슈퍼푸드는 베리류 과일이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 다양한 베리들이 항산화제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특히 매일 아침 나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먹기 시작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침 식사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은 즐거운 습관이 되었다. 세 번째는 연어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연어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을 연어의 날로 정하고 집에서 구운 연어를 가족과 함께 먹었다. 연어 특유의 부드럽고 깊은 맛에 나와 가족들은 금세 매료되었고 식사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며 웃으며 나누는 즐거운 시간으로 변했다. 네 번째는 견과류였다. 호두, 아몬드, 그리고 캐슈넛 등이 그 주인공이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하루 종일 에너지를 올려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업무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후에 급작스런 피로감이 줄어듦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였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오랜 시간 특별한 음료로 자리 잡아 온녹차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장점이 있었다. 나는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 슈퍼푸드들을 내 식단에 도입하고 난 후 몇 달이 지나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피곤함도 많이 사라졌다. 나는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특별한 슈퍼푸드들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모였다. 우리의 주제는 다이어트였다. 다이어트는 항상 놓치기 쉬운 주제지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다이어트를 하면서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음식은 바로 아이스크림이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큰 적은 달콤한 유혹의 상징인 아이스크림이었다. 어느 여름날 다이어트를 결심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밤마다 생각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쌓인 작은 아이스크림 한 스쿱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칼로리 폭탄이 되었다. 우리의 결론은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라면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였다. 시원하게 넘기는 탄산음료 한 잔은 운동 후 갈증을 달래주는 최고의 선택처럼 보였지만 숨겨진 설탕의 함정이 있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심코 탄산음료를 먹으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달콤함의 대가로 돌아오는 칼로리와 설탕은 우리의 다이어트를 크게 방해했다. 그리하여 탄산음료 대신 물과 건강한 차를 선택하자는 다짐이 이어졌다. 세 번째로는 패스트푸드였다. 편리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는 우리의 바쁜 현대 삶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요리법과 재료가 의심스러울 만큼 유해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지난달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자주 하다가 체중 증가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건강한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네 번째는 술이었다. 술은 종종 사회적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칼로리도 높고 음주 후에 찾아오는 허기와 해장 음식의 유혹은 다이어트의 큰 적이었다. 어느새 술자리에서의 칼로리는 우리의 다이어트 성과를 뒤로 미뤘다. 따라서 술을 조금 멀리하고 대신에 가벼운 음료와 함께 행복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모두가 동의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과자였다. 짭짤한 과자는 여유로운 오후에 커피와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였으나 한번 손대면 멈출 수 없다는 치명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작은 포장지 하나에 기대했던 칼로리는 다이어트의 천적이 되어 돌아왔다. 이로 인해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5가지의 음식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유혹임을 상기시키며 마무리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피하고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건강식품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건강식품 시장은 날로 번창하였고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건강식품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목한 것은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그리고 녹차 추출물이었다. 먼저 오메가-3은 심혈관 건강에 이롭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효능으로 유명세를 탔다.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졌고 알약 형태의 오메가-3 보충제는 급속도로 인기 상품이 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오메가-3 섭취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춰주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더욱이 마케팅된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 효능보다는 과장 광고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기대감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비타민 D의 과다 섭취는 칼슘 과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결석이나 복부 통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녹차 추출물도 체중 감량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다양한 식품과 음료에 첨가되었다. 그러나 실험실 연구에서 고용량의 녹차 추출물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많은 연구자들은 건강식품의 유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대중적인 건강식품에도 어두운 이면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맹신하며 섭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어쩌면 우리의 건강의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재확인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상호 모순적인 효능과 부작용의 이야기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진정한 건강을 원한다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